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연애적 관계에서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뒤에 지금은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과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연애적으로 모든 관계성에 대한 리딩이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리딩을 길게 준비하게 됐어요. 그동안 속마음, 재회 시점, 인과응보를 나눠서 리딩했었는데 전반적인 흐름까지 한 번에 리딩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리딩이 긴 만큼 영상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길더라도 리딩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리딩을 통해서 흔들리기보다는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리딩 시작할게요. 책 카드를 뽑아주신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연애적 관계에서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뒤에 지금은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과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연애적으로 모든 관계성에 대한 리딩이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본 뒤에 현재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속마음과 재회 가능 여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회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올지 여러분이 가야 할지 그 부분도 같이 보려고 하고요. 재회 시점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회 가능성이 있다면 재회 후에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봤어요. 리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개인 리딩처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긴 리딩도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레노먼트 카드를 통해서 두 분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두 분의 관계성을 먼저 볼게요. 레노먼트 카드에서 이 책 카드는 비밀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쥐는 조금씩 갉아먹는 그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비밀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분들이겠어요. 여러분의 이별에는 관계와 관련 없이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이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꼭 비밀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숨겨온 속마음이 있기도 했을 거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만 힘든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하고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을 수 있어요. 서로의 상황이 다를 뿐이지 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기대하고 실망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을 거고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던 그런 감정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거든요. 처음엔 이런 감정을 몰라주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고 실망도 했지만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오셨다면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는 G카드가 돼버린 거죠. 결국 상대방에게 쌓여온 불신과 실망이 관계의 단절을 불러오게 됐을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신도 불신이지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 관계는 언제쯤 안정될까?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이 카드에서 불안함만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는 그 불안함의 시간 동안 홀로 있었던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보여지고요. 외로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흘렸을 눈물이 느껴지기도 해서 혼자 얼마나 많은 상상들을 했을까? 그 상상들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괴로운 상상들이었을까 싶어서 너무 많은 상처를 그동안에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왜냐면 이런 걱정과 기다림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끝이 좋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았거나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여러분을 더 이상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일부 1번 분들은 이런 생각을 넘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먼저 챙기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에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는 놓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과거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 채로 말이죠. 이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다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답답하게 했을 거예요. 이런 상대방 때문에라도 여러분도 솔직한 마음을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게 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혼자 안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서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되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그 당시에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러버스 카드와 이 완즈 10번 카드를 통해서 그 당시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끌어가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사랑을 포함해서 선택과 갈등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성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만 선택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엮여있는 분들이 계셨을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이성관계의 문제가 아닌 분들도 있어 보여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관계가 끝났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사람이나 가족, 사회적인 관계로 인한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완즈 10번 카드는 이 모든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부담이고 짐이 많고 버겁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과거의 문제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강박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그 당시에 여러분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걸 죄책감처럼 느끼는 상대방도 있었어요.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연민을 느끼기보다 상대방이 그만큼 잘못된 선택을 해온 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름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됐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에도 그 상황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뿐더러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본인한테는 부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그 상황을 해결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를 그래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바람이나 외도가 명확했다면 혹은 비밀 관계였다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헤어지게 됐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떨어져 있으면 또 생각나고 자꾸 여러분을 향해 가는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다투면 아무렇지 않게라도 다시 말 걸어보고, 헤어졌다면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해보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상대방도 점점 이렇게 지쳐갔대요.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와 펜타클 2번 카드에서 나타나듯이 계속 이 관계는 도돌이표가 됐던 거죠.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니까 서로 상처만 남겼을 거고요. 어차피 서로가 만날 운명이라면 이렇게 헤어졌어도 멀어졌어도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는 없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도 많이 답답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요. 상황이 있었든 잘못을 했든 상대방의 마음을 정리해보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복잡한 마음과 상황을 들키고 싶지 않았고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마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을 상처 주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숨기면 숨길수록 서로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를 통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원래 제외 리딩에서는 희망 고문 같은 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멘트는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그런 게 좀 느껴져서요,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볼게요. 지금 현재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또 나왔네요.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네요. 펜타클 카드도 꽤 나오고 완즈 카드도 나오고, 그래도 이전에는 뭐라도 해보려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실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전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는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본인의 실리를 더 많이 따지고 본인의 마음을 잘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에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는 중으로 보여져요. 이에 대한 이유는 그동안 어떠한 상황이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런 관계를 위해서라도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사나 퇴사, 이직과 같은 물리적인 이동이기도 하고요. 관계의 변동과 같이 심리적인 이동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것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드 6번 카드는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드는 결과를 내기 위한 카드이지만 그만큼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잃는 것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아픔이 있죠. 이 운명의 수레바퀴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삶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이 변화가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의 다짐도 좀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이 컵 킹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먹을 수밖에 없는 일을 그동안에 겪었던 거겠죠. 손해보는 관계나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일을 상대방이 겪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이런 안정감이에요. 특히나 현실적이거나 금전적인 안정감을 크게 원하고 있는 거고요. 심적인 안정감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걸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과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과 이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로의 이별이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서 헤어짐을 겪었다면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관계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포기해야 했거나 잃어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그 관계에 대한 보상 심리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이게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럼 지금 현재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으면서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항상 여러분이 생각나고 함께했던 상황들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는 것들이 카드에서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과의 거리를 본다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진 상황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혹은 심리적인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새로운 자신의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상황은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관계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되지만 여러분보다 우선시됐던 어떤 관계나 상황을 정리하고 달려가고 싶은 게 아니라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해요. 자신이 모두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대요. 이유는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끝난 뒤에 새로운 사람 혹은 상황에 집중해 보려고 해도 마음이 너무 공허하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채우려고 새로운 관계나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부정하기도 해요. 여러분과의 관계는 언젠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이렇게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재회를 위해서 다가가 보려고도 했었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에는 용기가 없고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다는 것도 들키고 싶지는 않아서 겉으로나 SNS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그렇게 근황을 올리곤 할 텐데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게 컵 기사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대요. 사실 아직 잊지 못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분은 충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재회해야 할지 그동안 고민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갑자기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듯한 소식을 듣는다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자고 있다가 여러분이 나타나는 꿈이라도 꾸게 되면 갑자기 연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쁜 척
잘 지내는 척, 여러분을 잊고 있었다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도 속이려고 하는 게 보여지는데, 여러분에게 그리움과 아쉬움을 이렇게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근황을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상태네요. 이렇게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재회가 가능할지, 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여러분 중 누가 다가가게 되는 흐름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드만 보면 재회가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재회는 가능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전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소드 10번 카드는 완전한 끝을 이야기를 해요. 이미 두 분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별을 통해서 완전히 끝이 난 관계예요. 서로가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별을 한 관계이기 때문인 건데요. 이후에 이렇게 기회가 오죠. 에이스 펜타클 카드를 통해서 재회의 기회가 이제 생겨난 건데요. 이전에 이런 관계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관계가 될 준비가 됐을 때를 의미를 해요. 서로가 이렇게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다면 재회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상대방이 지금은 지켜야 될 관계가 있거나 움직이기 힘든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관계나 상황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회를 원하더라도 불안정한 감정을 가진 관계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재회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마음을 보여줘야 상대방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재회를 할 때 조건이 있다라고 했었죠. 새로운 관계여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이건 상대방의 상황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줘야지만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되고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회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저는 너무 큰 희생으로 보여져서 저는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그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가갈 마음이 있고 상대방의 상황을 받아들여 보려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바로 다시 시작하자는 말보다는 서로 다시 처음부터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는 방향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이 다가가야 하는 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재회하기 좋은 시점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때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이켜 보시고 재회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재회 시점은 3과 21이 나왔네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3일, 늦어도 3주 뒤에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엮여 있어요. 타로에서 이 노란색은 명확함, 깨달음, 에너지를 의미를 해요. 자신에게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은 상태고 그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다가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제너럴 리딩이니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군가보다는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큰 희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재회가 가능하신 상황이니까 재회를 했을 때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 모습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과의 관계는 에이스 펜타클, 황제 카드, 이런 펜타클과 황제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자존심의 카드들이 계속 나오는데 진짜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황제 카드가 나오는 게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과거는 모두 뒤로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로에게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여전히 지키고자 하는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두 분이 극복해야 할 과제예요. 재회를 했다라고 해서 이런 과거의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신뢰를 다시 쌓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과거의 아픔이나 실망감이 더 크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서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도 이 관계는 결국 또 끝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나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실망감이나 허전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두 분 중 한 분은 이런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시 떠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소드 3번 카드는 마음에 오래 남겨진 상처,
배신감,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재회 후에 관계가 안정되는 듯이 보이더라도 예전과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반복될 수 있어 보여요. 특히 이 카드가 컵 8번 카드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카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1번 분들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재회의 에너지가 가득해요.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도 서로가 서로를 잘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조건은 누군가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리셋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건 안타깝지만 이 조건만 갖춰진다면 안정적이고 신뢰감이 두터운 관계로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재회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 이전보다 더 아픈 이별을 맞이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게 된다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를 또 받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요. 속마음과 재회 시점, 인과응보를 그동안 나눠서 리딩해드렸었는데 하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리딩이 좀 걸리더라도 재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준비해봤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셨다면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새 카드를 뽑아주신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연애적 관계에서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뒤에 지금은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과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연애적으로 모든 관계성에 대한 리딩이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먼저 본 뒤에 현재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속마음과 재회 가능 여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회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올지 여러분이 가야 할지와 재회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회 가능성이 있다면 재회 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어요. 리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개인 리딩처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긴 리딩도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그 당시 두 분의 관계성을 먼저 볼게요. 제가 레노먼트 카드로 관계성을 많이 보곤 하는데 황새 카드가 항상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레노먼트 카드에서 황새 카드는 이동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구름은 의심,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얘기하죠. 딱 봐도 그렇게 좋진 않죠.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제3자 혹은 이동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분들이겠어요. 먼저 이동이라면 두 분 중 한 분이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떠나거나 직장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원인이 돼서 헤어짐을 겪으신 분들이 되실 텐데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서로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준 거죠. 연인 관계에서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면서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고 소통이 예전 같지 않게 됐을 거예요. 황새가 이렇게 먼 곳으로 날아가듯이요. 일부 2번 분들은 기존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소원했었는데 두 분 중 한 분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혹은 곧 멀어질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헤어짐으로 이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혼란이나 불확실성 그리고 모호함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건 제3의 인물로 인한 영향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꼭 바람이나 외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두 분 중에 한 분의 가족이 두 분의 만남을 반대했거나 혹은 한쪽의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만나야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 있죠. 이 구름 카드처럼 서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속에 걱정이나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점점 잦아지면서 자꾸만 오해와 갈등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요. 이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 제3의 인물이 바람이나 외도의 대상일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 때문에 여러분을 뒤로 하고 헤어진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인 상태에서 제3자와 깊은 만남을 가졌고 결국은 이별을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던 상황에서 들켜버렸을 거예요. 그동안 상대방이 왜 여러분의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셨고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는데 왜 관계가 더 나빠지기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탓을 하면서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종종 의심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사실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의심이 확신이 됐을 때죠. 이미 상대방은 정리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과 억울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게 되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의심과 불안함은 거쳤을 수 있지만요. 그럼 그 당시에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 엄청 무섭네요. 소드가 어쩜 소드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소드 외에는 메이저거든요. 어쩜 이렇게 소드만 나오는지 너무 무서운 분인 것 같은데 속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헤어지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무언가 자신이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긴다는 의미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강제로 자신이 맞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부분들은 서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서로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예의를 지키자고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다 털어놓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배신 혹은 몰래 멀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걸 솔직하게 말하기가 걱정이 많이 됐었다고 해요. 여러분을 잃을까봐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본인이 비난받을 게 뻔하니까요. 두 분 관계에 대한 결과만 보면 상대방이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제3자와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별하는 그 당시에는 겉으로는 차갑고 이성적인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은 확신이 부족했어요. 속으로는 죄책감도 있었고 미안함도 컸다고 해요. 상대방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무력감 같은 감정도 느끼곤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의 가치관 차이나 주변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심과 책임감 사이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한쪽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이 사람이 헤어지는 당시에도 확신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명확하게는 여러분을 떠났다기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피하려고 한 그런 선택이 컸다고 해요. 주변의 소문이나 제3자의 개입이 커질까봐 혹은 상대가 여러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가 높았던 거예요. 이별하는 그 당시에는 그냥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욱하고 올라왔을 텐데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회도 해요. 그게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겉으로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아픔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과거의 속마음은 이랬던 상대방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먼저 볼까요? 제가 오늘은 카드를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가려줘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상대방은 요즘 새로운 환경이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 속에서 안정된 흐름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사나 이직, 유학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변화를 준비하거나 적응하면서 아직은 완전히 능숙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예를 들면 새 학기가 됐을 때 친구들을 살피고 적응하듯이 상대방도 지금은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겉보기엔 씩씩해 보일 수 있는데요. 속으로는 잘할 수 있을지, 이 선택이 맞았는지와 같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이 소드 시종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네요. 완즈 4번 카드가 이어서 나온 걸로 봐서는 자기만의 공동체나 장소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속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고 스스로를 돌보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누군가에게는 이 공동체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앞으로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기도 했을 거예요.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도 할 거고요.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일부 상대방은 정리나 새 출발을 위해서 법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기도 해요. 상대방의 현재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지만 이 소드 시종 카드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경험의 단계고 이 사람 자체도 서툴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작은 언행이나 방어적인 모습이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상대방이 직접 결정을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건 편법이나 거짓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평소에 자신을 과신해서 그 부분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상대방이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성에서도 나왔었던 카드들도 그렇고 상대방의 속마음에서도 나왔었던 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컵 9번 카드, 그리고 거리를 나타내는 완즈 3번 카드,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인 카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의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해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단순히 이렇게 추억으로 묻어두기보다는 아직 그때의 기억과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컵 6번은 과거의 추억, 그리움, 그리고 재회를 상징하죠. 상대방은 아직도 간혹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종종 생각난대요. 좋았던 순간, 따뜻했던 대화, 사소한 습관들까지 여전히 떠오른다고 해요. 떠오를 때 놀라기보다는 그때 참 좋았는데 라는 그런 아련한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잊고 싶거나 지나간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 한켠에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한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떠나갔다면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된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려고 하거나 멀리 떠나려고 하거나 그리고 누군가와의 앞에 나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고 언제든 다시 생각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신이 지금 멀리 떠나거나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여러분과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했지만 여러분의 소식은 멀리서나마 듣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가진 못하지만 SNS나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거나 그런 접점이 없다면 마음속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한대요. 자신이 상처를 주고 떠나긴 했지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성장시켜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안함이나 후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는 자신이 여러분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때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기라도 하는 날이 있다면 그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다 채워질 것 같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컵 9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컵 에이스 카드가 나오면서 나중에 우연이라도 그렇게 만나기라도 하는 날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거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에 대한 그런 허전함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9번 카드는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채워지는 걸 어떻게든 트로피처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진다거나 다시 관계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재회가 가능할지 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여러분 중 누가 다가가게 되는 흐름인지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카드에서 보여지는 에너지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어려움은 있겠어요.
상대방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는 관계여야 이어갈 마음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가와야지만 이 관계는 재회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과거의 갈등, 상처, 그리고 자존심과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과는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무언가가 남아있어요.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자신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거나 지켜야 할 자존심이나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재회의 가능성을 막는 가장 큰 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뒤에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에이스 펜타클 카드와 그리고 펜타클 7번 카드가 함께 나온 걸 보면 두 분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는 남아있지만 꽤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재회를 위해 다가오려면 생각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펜타클 7번 카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체, 고민을 의미하거든요.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냥 고 해도 되는데 상대방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적인 기회라는 건 재회에 대한 계기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거나 친구나 지인이 마련해주는 자리나 연락을 통해서 재회의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재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 대화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좋은 친구 같은 관계로 남을 수도 있어 보여요. 이 완주 5번 카드가 두 분이 서로 맞춰가기에 어려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거든요. 재회를 하시더라도 그 길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여서 저는 그게 더 우려스럽기는 하네요. 겨우겨우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길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면 나중에 남는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분의 관계는 상대방이 다가와야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상대방이 언제 다가올지 그 재회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이켜보시고 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가가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재회 시점은 9가 나왔네요. 보통 2장 뽑는데 하도 본인이 기다리겠다고 나와서 어차피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점이 나올 때까지 뽑아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9일, 늦어도 9주 뒤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 펜타클 7번 카드는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2번 분들은 9개월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타로 카드는 6개월까지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간은 또 그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 길잖아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염두를 해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9주 뒤에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 재회 시점 영상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추가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순이고 자신이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지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피형이기도 한 거죠.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마음에 있던 아픔은 조금씩 추억으로 남거나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가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9일이나 9주 뒤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럼 두 분은 이렇게 재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재회가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재회를 했을 때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특히나 5번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린다라는 게 되는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그런 카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재회를 했을 때에도 그런 카드가 계속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그 카드는 안 나왔지만 참 더 심각한 이런 메이저 카드가 나와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딩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은 결국 다시 이렇게 불안과 의심 그리고 거리두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재회 직후에 한동안은 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약간은 서툴기도 하고요. 조금은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눈치를 보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 보여요.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연락 빈도나 표현 방식 같은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다시 서로를 확인하려고 하고 별일 없을까? 괜찮을까? 라고 생각되는 긴장감이 흐르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도 상대방이 노력하려고 해요. 따뜻한 데이트, 진심 어린 대화,
다시 설레는 순간들이 결국은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노력하실 거예요. 서로가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이 관계는 특별하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다만 이 컵 기사 카드는 그 감정에는 충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달과 은둔자 카드가 나온 걸 봐서는 이 사랑이 현실적인 문제까지는 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과 의심이 다시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행동에도 설마 또 이런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연락이 조금 늦어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면 예전의 기억이 겹쳐서 불안해진다거나 상대방의 말투 속에서 의심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한결같을 순 없기 때문에 그냥 예민한 날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확신은 부족한 관계로 계속 이어지게 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은둔자처럼 서로가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하게 될 것으로 나왔어요. 은둔자는 이 등불에 있는 빛을 찾아서 계속 성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방향에 있는 빛을 찾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번 분들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재회는 가능해요. 다만 여러분이 아닌 상대방이 다가와야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재회 시점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고 그때까지 여러분은 재회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회가 되더라도 저는 이 달과 은둔자 카드의 시점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만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속마음과 재회 시점, 인과응보를 그동안 나눠서 리딩해 드렸었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리딩이 좀 걸리더라도 재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준비해 봤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셨다면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양 카드를 뽑아주신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연애적 관계에서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뒤에 지금은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과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연애적으로 모든 관계성에 대한 리딩이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본 뒤에 현재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속마음과 재회 가능 여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회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올지, 여러분이 가야 할지와 재회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회 가능성이 있다면 재회 후에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어요. 리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개인 리딩처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긴 리딩도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두 분의 관계성을 먼저 볼게요. 사실 레노먼트 카드에서 이 태양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행복에 대한 모든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카드를 뽑아봐야 하나 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른 카드도 같이 뽑아봤는데요. 이 태양 카드는 행복에 대한 모든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혼자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힘, 축복, 그리고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누군가는 받기만 하고 누군가는 주기만 했던 관계로 보여져요. 그런데 답답한 건 본인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게 문제였던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관계거든요. 이런 헤어질 때에는 본인이 항상 받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관계나 불편한 상황을 잘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럼 이럴 때에는 헤어지는 당시에 회피, 잠수 이별이 일어났을 관계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빛이 나는 관계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태양은 언제나 밝고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너무 강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방이 지치거나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는 이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왜 노력하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계에 불균형이 생겼을 수 있어요. 특히 노력의 크기, 관계를 위해서 쏟는 에너지에서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쪽은 계속 노력하는데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함께 맞춰나가려는 움직임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나만 노력하는 건가 하는 서운함이 커지면서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보상심리가 생기게 됐을 거예요. 이 나무에 빗대어 보면요, 두 분의 관계는 이렇게 나무처럼 겉으로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한쪽이 물을 주고 햇빛을 주는 동안 다른 한쪽은 그냥 서 있기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나무 카드는 시간과 인내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기만 했던 상대방을 꾸준히 기다려 주셨겠지만 상대방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동거나 결혼같이 서로의 관계 발전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로 갈 수 있을지가 모호해지는 거죠. 특히 이런 것과 같이 두 분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은 여전히 관망했을 거예요. 대화를 회피하거나 연락이나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탄다거나 이별 자체도 잠수 이별, 회피성 이별이었을 거예요. 이유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거죠. 이런 이별은 통보성이기도 하고 이유도 모르는 잠수 이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실감과 답답함만 여러분한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이유라도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미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찜찜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미련이 생겨서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기보다는 이런 찜찜한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계속 생각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당시에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너무 어울리는 바보 카드가 나왔네요. 그쵸?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대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이렇게 불안함이 좀 컸다고 하는데요. 관계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받기만 하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이나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헤어지는 시점에서는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핑계 삼아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신의 상황을 리셋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헤어짐을 통보받게 된 여러분은 더 힘들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관계보다는 자기 자존심이나 위치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자신이 여러분보다 더 빛나 보이고 싶었대요. 여러분이 해주는 것들을 받으면서 빛이 났던 거였는데 그게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당당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주변에 보여졌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소드 6번처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서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됐대요. 본인도 이 상황에서는 힘들었대요. 굳이 붙잡고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건 감정을 정리하고 헤어짐을 결정했다기보다는 힘들고 복잡했던 상황을 마주하기 싫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떠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방법으로 택한 방법은 역시나 회피, 잠수 이별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었어요. 혹은 여러분이 잡아주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서로의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느낄 때쯤에는 정말 이렇게 끝난 건가?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용기가 없기도 하고 본인이 한 행동도 있어서 차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 레노먼트 카드만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어린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처음에 딱 바보 카드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 확신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마음까지 보니까 정말 좀 생각이 어린 분 같아요. 아직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분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챙겨줬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인가 너무 그렇게 고착화돼 버린 거죠. 어쩌면 이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자신을 끌어준 사람만 만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대방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지금 원했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정리 혹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결과가 있었다면, 그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일이라면 아직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소드 4번 카드는 꽤 오래 기다린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다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연락이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하거나 법적인 것 혹은 본인보다 높은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과 연관이 있는 소식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기회 그리고 중요한 선택지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 결정에 따라 본인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컵 7번 카드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두고 있어요. 예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나 압박이 있기도 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 직전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이렇게 컵 10번 카드처럼 바라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은 이 소식을 꽤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정의 카드는 책임감과 공정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해요. 사회적인 평가라거나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혹은 자신이 떳떳해질 수 있는 어떠한 결과인 거죠.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상대방의 건강까지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기도 할 거예요. 재정비를 하고 있다면 모든 걸 혼자 판단하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해요. 기대하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는 거죠.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거나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컵 7번 카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이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이 카드 자체는 기대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현재를 보내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명확해요.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해요. 다시 되돌리기에는 서로의 감정이 이미 너무 냉정해진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서로가 이미 차단이 되어 있거나 두 분 중 한 분이 차단했을 수 있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소드 퀸 카드처럼 서로가 이제는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이어가기는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이 된대요. 이제는 감정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도 돼요. 다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고 후회도, 기다림도, 답답함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완주 9번 카드처럼 벽이 많이 느껴지고 걱정이 된대요. 얘기를 나눴을 때 본인이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주치는 것조차도 지금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서로의 관계를 과거의 추억으로 둔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에 상대방은 차단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차단을 선택했다면 그걸 상대방이 알고 난 뒤에 그 시점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정리했을 거예요. 다가가 볼까 했지만 튕겨져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상대방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이 필요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과 속마음만 보더라도 자신을 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과거의 인연은 쉽게 잊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회가 가능할지 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여러분 중 누가 다가가게 되는 흐름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가려주겠습니다.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가려야 돼서 너무 안타깝네요.
두 분은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회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두 분 중 누군가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자신이 주도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3번 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이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주도해야 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을 때도 당장에 다가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려면 자신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명분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존심과 명분 때문에 재회를 위해 다가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미 두 분은 서로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떠나보내고 있었어요. 길게는 6년 가까이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재회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 남긴 오해, 배신감,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상대방은 관계를 주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때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줘야지만 두 분은 재회가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조건 여러분이 다가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명분이 필요했잖아요. 여러분이 재회를 희망하는 작은 신호라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지는 두 분의 재회는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줘야 하는 관계라는 게 보여져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재회에 대해서 고려가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균형이 핵심인데요. 누군가는 주기만 했었고 누군가는 받기만 했었잖아요. 재회가 되려면 이제는 펜타클 6번 카드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균형 있게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여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은 함께하기 어려운 관계가 될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서로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서로의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서 더 이상은 안에 다른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 더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죠. 두 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다가가서 명분을 만들어줘야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만 재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재회 시점이 언제가 될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 재회 시점에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이켜보시고 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가가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회 시점은 6이 나왔네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6일, 늦어도 6주 뒤에 상대방은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어떠한 명분을 제시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소드 6번 카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떠난 것도 되기 때문에 일부 3번 분들은 6개월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시간은 너무 길잖아요.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주 뒤에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 재회 시점 영상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다시 체크해 보거나 여러분이 다가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성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상대방이 6개월 뒤에는 여러분께 연락하는 상대방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6개월이 길면 길지만 짧다면 짧기도 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6개월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관계가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잊지 못했어요. 이렇게 결국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깨우치는 게 있으면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안부를 물어보더라도 한 번쯤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두 분은 재회가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재회를 했을 때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된다면 흐름은 너무 좋은데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헤어지는 그 당시에 회피를 하지만 않았다면 두 분은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의미도 돼요. 재회 이후에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연인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나왔어요. 재회 이후에는 잠시 괜찮아진 게 아니라 오래 함께 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재회 이후에는 보통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은 서로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현실적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책임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전에 한쪽만 배려받았던 관계였었는데 많이 달라졌죠. 이런 안정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두 분은 권태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열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직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주도적으로 이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 주관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재회를 했을 때 이렇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열정적이기도 하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서로가 성숙해진 상태에서 만나야 하니까요. 상대방에게 역시나 성숙해질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가 재회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앞서서 나온 이 재회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번 분들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재회가 가능해요. 다만 여러분이 아닌 상대방이 다가와야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그 시점을 앞당기려면 명분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재회 후의 모습을 보니까 두 분은 상대방이 헤어질 당시에 조금이라도 성숙했다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갈등에 맞서고 함께 방안을 찾아 나갔더라면 참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리딩이에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재회 시점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고 그때까지 여러분은 재회를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속마음과 재회 시점, 인과응보를 나눠서 리딩해 드렸었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재회의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리딩이 좀 걸리더라도 재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준비해 봤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에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수 카드를 뽑아주신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연애적 관계에서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뒤에 지금은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과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어요. 연애적으로 모든 관계성에 대한 리딩이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본 뒤에 현재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속마음과 재회 가능 여부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회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올지, 여러분이 가야 할지와 재회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회 가능성이 있다면 재회 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어요. 가능성에 따라서 리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개인 리딩처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긴 리딩 도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그 당시에 두 분의 관계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에게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소식이나 증거와 같은 눈앞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무언가로 인한 헤어짐이라는 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요. 레노먼트 카드 중에 이 기수는 소식, 에너지, 빠른 변화를 의미해요. 서로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직접 들은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요. 문자나 문서, 이메일 같은 글자로 확인한 진실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식이 단순히 이벤트 정도로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의 거짓말이 드러났거나 약속과 다른 행동을 확인하게 됐거나 서로의 신뢰를 시험하는 증거 같은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더 이상은 여러분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달 카드는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별의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단순히 이 사실이 드러난 자체보다는 그 사실이 불러일으킨 감정 폭발이 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후순위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지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결국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이별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경우에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났거나 그동안 미심쩍었던 상대방의 행동을 증명하는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났을 수 있고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 상황을 풀어가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해왔던 걸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그 당시엔 더 컸을 거예요.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싶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신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결국은 마음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종종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리딩은 왜 이렇게 고집쟁이 카드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이렇게 어떠한 것에 대한 고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현실적으로 스스로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도 나름 지켜야 할 자리, 그리고 혹은 책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감추고 지켜왔던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도 사실 속으로는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다고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욕망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마음속으로는 잘 풀어보려고 했지만 실제 행동이나 말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혹은 서로가 상처 주는 언행을 했던 거죠. 느껴지기로는 폭언에 가까운 수준으로 서로가 많이 격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는 그래도 할 말은 다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분명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대요. 이건 사회적인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될 수 있고 미래의 안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선택은 마음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기준을 맞추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헤어지는 당시에 속마음은 많이 복잡했다고 해요. 아쉬움과 후회도 있었지만 자신의 기준에 부합했던 선택으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한 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차갑게 그리고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잡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자신도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거리를 둬야겠다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직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미련도 있었지만 이미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과 피로감이 쌓여 있었던 상태였다 보니까 여러분을 달래주기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그렇게 결국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는 이 속마음에서 자꾸 내 편 들어줘, 한 번만 넘어가줘, 이런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관계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알게 되셨을 텐데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 정도의 일을 알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넘어가 주는 건 쉽지 않죠. 심지어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에 자기 자존심을 챙기는 결정까지 했다면 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볼게요. 이번 리딩은 가려야 되는 카드들이 좀 나오네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완주 9번 카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컵 10번 카드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여곡절이 좀 있어 보이죠. 최근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관계나 가정을 이뤘다면 안정된 가정이었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웠어요. 가족이나 조직이라면 화목하고 협력이 잘 됐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카드가 바로 악마 카드로 나타났는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집착, 중독, 혹은 자유롭지 못한 구속과 같은 상황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사실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적인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노력도 했고요. 그 상황이 자신에게 너무 버겁고 마음을 지켜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싶었던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다시 이렇게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이에요. 이 컵 10번 카드로 보여지는 겉모습은 SNS에서나 보여지는 거칠애와 같은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의 속마음은 아직도 자신의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이건 도박과 같은 물질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 오는 집착일 수도 있고요. 술독에 빠져 사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여러분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거죠. 이 완즈 시종 카드는 무언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그 상황과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다시 과거에 중독됐던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카드의 흐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발견된 어떤 증거와 같이 상대방은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들킬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보다 더 힘든 관계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연인이었든 가족이었든 친구든 말이죠. 그럼 이런 현재를 살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각은 아직 많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행복하다고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랑했고 함께한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으면 헤어지더라도 간혹 꿈에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관계는 이제 끝났고 자신은 재회를 위해서 움직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와중에 모든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된대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상황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펜타클 2번 카드는 현실을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함께할 사람은 이 사람이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는 끝난 관계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은 자신이 여러분에게 해준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름 이렇게 금전적인 투자를 했고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였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후회도 없고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자신이 먼저 다가가거나 사과할 마음은 없다고 해요. 자신의 선택이 지금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난 맛에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재회가 가능할지 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여러분 중 누가 다가가게 되는 흐름인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은 트윈 플레임 관계로 보여져요. 가까이 있으면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데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멀어지면 서로를 못 놓고 다시 찾게 되는 게 있어 보여요. 이 펜타클 4번 카드는 여전히 서로의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도 겉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이야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마음속에 아직 두 분 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 버리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두 분 중 한 분은 이 미련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집착이라는 점이에요.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이미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깊은 상처, 오해를 남기게 됐는데 이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도 서로에 대한 마음은 아직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상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또다시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과의 재회를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건 상대방이에요. 아직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싶고 여러분은 상대방이 다가오면 받아줄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먼저 다가갈 마음은 없으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재회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많이 서툰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던 사람인데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속으로 후회와 실망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서로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서로가 다른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결국은 재회가 아니라 서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두 분의 관계는 재회가 어려운 것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이 시종이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이켜보시고 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가가실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회 시점은 9와 6이 나왔네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9주,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상대방은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도 변화가 없다면 인연이 끝난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 결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이 시점이나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재회 시점 영상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다시 체크해 보거나 여러분이 다가갈지에 대해서 이 시점 이후에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4번 분들은 제가 보기엔 상대방을 사랑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이를 갈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기도 해서 한 번쯤은 이분이 여러분을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저는 들긴 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집착하는 그 마음이 한 번쯤은 제대로 혼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인 거죠. 두 분은 재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회 이후의 상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괜히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후의 흐름은 재회가 된다면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4번 분들의 재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별을 겪고 나면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혹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연락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 상처와 현실이 그 격차가 너무 클 정도로 멀어지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비워두면 더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억울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상처를 조금씩 없애면서 온전히 여러분만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줬을 때 이 컵 10번 카드처럼 누구보다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랄게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재회 시점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고 그때까지 여러분은 재회를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속마음과 재회 시점, 인과응보를 나눠서 리딩해 드렸었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리딩이 조금 걸리더라도 재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준비해 봤어요. 헤어진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셨다면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